안녕하세요. 성공리강 부동산 라인의 김여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누구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실 겁니다. 가령 누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라는 이야기는 늘 솔깃하고요. 이 집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서로 물어보고 답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더라도 그 답을 구하는 건 언제나 오리무중,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명쾌한 조언을 드리고자 성공리강 부동산 라인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능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충처리센터, 또 부동산 상식 전해드리는 토막상식 시간, 투자가치 높은 매물 소개해드리는 투데이 매물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지역번호 02-377-0288, 지역번호 02-377-0288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성공리강 부동산 라인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한능민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능민입니다. 네, 첫 시간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 조금 여유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항상 상담을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고민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지역번호 02-377-0288, 지역번호 02-377-0288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성공리강 부동산 라인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충처리센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동대문구 답심리예요. 네. 청계 한신 휴플러스가 있거든요. 예. 네, 29평이요. 네. 뭐 매수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살고 계신 건가요? 지금 그거를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런데 바로 저희 그 아파트 바로 위에 네. 힐스테이트 청계가 네. 분양을 해서 후년에 들어와요. 6월에요. 아, 네. 네. 그런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지 네. 아니면 어떤 분은 또 단지가 커지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공급이 많아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쵸. 걱정이 많이 네. 되시겠어요. 향후 전망 네네. 궁금하신 거군요. 네. 네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 동대문구 답심리동 청계 한신휴플러스 29평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잘 아무래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인근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 특히 이 답심리동 자체가 최근 5년 사이 정말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고 많은 재건축뿐만 아니고 재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네네.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 네네, 답심리동의 그래서 걱정이에요. 특징이 전농동과 함께 집중 주거 지역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아닌 주거 형태의 어떤 집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 거고요. 근데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경쟁이 되다 보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새로 들어온 아파트로 인해서 가격 하락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금 청계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네, 여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데가 바로 이 지역이죠. 여기에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아니요, 거기 네. 바로 옆에요. 여기요, 저희 여기. 청계하신 옆에요. 아, 여기. 청계하신 옆에요. 네, 네. 여기가 아니요, 지금 아니요. 네. 네네, 거기요, 여기죠. 여기가 바로 네. 이제 네네. 그 힐스테이트가 들어가고요. 네네. 여기가 롯데캐슬이 들어가죠? 아니요, 힐스테이트요. 아니, 지금 어머니 이게 롯데캐슬은, 예, 방송이랑 거기는, 좀 네네. 딜레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요. 네네. 네, 일단 네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요. 휴 플러스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네네. 아파트가 2018년 중순에 들어가죠. 네네. 그 시기와 동일하게 이 지역 11구역도 지금 들어가요. 롯데캐슬이. 네네, 롯데캐슬이요.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는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 지도를 좀 더 크게 보시면요. 네, 지금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들뿐만 아니고 이 지역도 아파트 들어가고요. 여긴 들어갔죠, 지금.
그리고 이 지역도 지금 2년 전에 들어갔고요. 너무나 많은 단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요. 네네. 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감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떨어지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인근의 어떤 교통 현황이라던가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직장과의 근접성이 떨어진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직장 자체가 없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그들만의 싸움이 진행이 될 경우가 있어요. 한정된 공급과 한정된 수요 속에서 수요가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걱정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제일 많이 되셨던 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높던가 진입 장벽이 높아서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인근의 아파트들로 수요가 몰리거든요. 그게 네.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일단은 네. 그런 해당은 크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네. 연식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휴한신 아파트가 2010년쯤에 들어갔죠. 네네. 2010년에 들어간 아파트와 2018년에 들어간 아파트 엄연하게 수요층이 다르고 가격대가 달라요. 동일한 가격대였다면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지가 네. 않고 보통 한 7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한 5년에서 7년 사이는. 네네. 그 정도의 아파트의 어떤 가격이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수요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휴 아파트의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본다면은 신축에서 5년 정도 된 아파트가 서울에서 중심 업무지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금 대충 8년 정도가 6년이 됐죠. 그리고 입주 시기는 네. 8년이 되는 거고 이래서 5에서 한 15년 사이의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15년에서 한 30년 된 사이 아파트들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파트가 연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가격 상승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사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네. 2013년에 사셨다고 하셨죠? 네네.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매매 가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5억 1,000에서 2천이요? 네, 대충 한 5억 정도 선으로 지금 실거래는 네네. 되고 있어요. 네네. 아마 사셨을 때가 2013년 그 정도 시즌이었으면은 네. 한 4억 초반쯤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난 상태예요, 지금.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전망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로 봤을 때 이 지역의 아파트가 들어가고 나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영향이 긍정적으로 펼쳐지고 네. 있다면 최소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아, 네. 입지적으로 그러면 그냥- 본다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 어차피 반전세를 세를 두고 주고 계시다고 있는 하셨죠? 거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가격 상승은 네.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그럼 드리고요. 한 번 더 돌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그리고 만약에 네. 여유가 좀 있다면은 네, 이 네. 월세 비율을 좀 더 높이세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자체가 또 네네. 그 기준금리 자체가 또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한 어떤 네.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폭 하락할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네. 레버리지를 대출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투자법이 네네. 굉장히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제가요, 하나만요, 선생님. 네. 저기 청계 휴플러스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익을 받기 때문에요. 저는 그거를 매도하고 롯데캐슬 있잖아요. 네. 그게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 그쵸. 이용하는 그 편의시설이 편해서 네, 매우 가까이 있죠. 롯데캐슬을 하나 사볼까 하는데요. 네. 그거를 매매하고 이거를 살려고요. 매수하려고요. 네, 어머니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 네. 금액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취등록세라던가 양도소득세라던가 네네. 복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요. 여기까지 네.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네. 현재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프리미엄 없는 걸로 들어가려고요. 실거주로요. 실거주로 들어가시려고요. 그러면요. 네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가세요. 입지 여건은 아,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투자 네. 목적으로 무리하게 가시기보단 실거주로 하시면서 생활 네. 편의시설 누리면서
굉장히 그 주거 만족도를 높인 상태에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시는 어떤 이런 투자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선생님? 입지 여건이나 이 조건들을 본다면 충분해요. 특히 이 청량리역 인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롯데캐슬 인근에 같은 경우는 청량리 인근에 그 청소년 유해 시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네. 거의 철거가 됐고 철거가 아니고 네, 네. 이주가 됐고 네, 철거가 네. 앞두고 있고 지금 네, 네. 주상복합으로 그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네, 네. 또한 네.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되긴 될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네. 없지만 네, 언젠간 네. 될 거기 때문에요. 네. 여기 있는 노후된 상가 지역이라던가 유해 시설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사라질 네. 거고 그러게 네. 된다면 좀 더 입지 여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고 말씀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이 좀 줄으셨을 것 같아요. 낙수 효과나 가격 하락이 없기 때문에 더 보유하셔도 좋고 이 근처 롯데캐슬도 실거주용으로 좋다라고 추천 주셨습니다. 판단이 도움되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투자 목적으로 네. 성수동에 있는 신장미 아파트 네, 64.23 공급 면적 네. 그걸 구매하려고 하는데 네, 구매를 해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투자 목적이시라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이분 성동구 성수동 신장미 아파트 64평 이상으로 보고 계신고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네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목적이신 거고 전세로 활용하실 거고요. 지금 거기 월세로 네, 1,000에 60만 원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로 들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로 인수를 하려고요. 월수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보고 월세를 받으시면서 보유하시고 계시다가 재건축 연한이 됐을 때 재건축까지의 어떤 투자 수익도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장미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또한 네, 그렇다고요. 네, 또 인근에 뭐 트리마제라던가 뭐 갤라리아 포레라던가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또한 이 맞은편도 지금 주상복합으로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의 어떤 이 지역의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첫 번째는 저는 투자를 하실 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실거주인지 아니면 뭐 투자인지 아니면 전세 깨고 하실 건지 월세 깨고 하실 건지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을 얼마나 보실 것인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이걸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투자 수익률도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보시는 거고요. 그럼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4년이라는 시간 안에 시대착을 보시긴 어려워요. 왜냐면요. 네. 첫 번째, 이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더 장미 아파트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장미 아파트가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네. 이 앞쪽에 한 2필지, 4필지 정도가 지금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 바로 뒤에 이면에 있기 때문에요. 그 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지역에 재건축이 되려면요.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 부분에 4필지 정도를 사셔야 돼요.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그래야지 대로변과 인접하고 어떤 공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미래 가치라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 지역에 네네. 이 부분을 사셔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토지 매입 부분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정도의 기간을 보신다면은 그때까지도 어떻게 준공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한 사업 시행 인가라던가 이 정도 기간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그 네네. 전까지는 4년이란 기간 동안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개발 효과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또 보시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개발 호재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성수 재개발 촉진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고 1, 2, 3, 4구역으로 또한 이 지역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상복합 올라가고 있고 이 위쪽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 단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10년 전에 네. 지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네. 움직이진 않고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지정 해제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고 기존에 있던 개발 호재조차 지금 지정 해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성동구 자체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지정 해제가 되는 마당에 새로운 걸 네. 추가시킬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아요. 여기가 뭐 64제곱미터라던가 이 이상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도 넓어요. 한 16평, 17평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넓기만 하지만 땅값이 조금은 싼 편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계속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계산을 또 하셔야 되고 또한 지금 자체는 현재 5년 전만 해도 여기가 1,900만 원 정도의 평당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또 대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요. 현재 네. 이 지역에 있는 트리마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고가의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고가의 아파트처럼 개발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 가치라던가 투자 가치를 봤을 때 첫 번째 4년의 기간을 봤을 때는 가격 상승하기는 힘들다. 예. 두 번째 10년을 보고 들어가셔도 이 인근에 있는 고가의 주상 복합처럼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시고 또한 여기가 대충 지금 한 6억 정도 선으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000에 60이었나요? 3천에 60. 3,000에 60이요? 네네. 3,000에 60인데 6억을 투자해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가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단순히 4년의 기간으로 보실 거면 좀 더 빠르게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단기 투자용으로 좀 눈을 돌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추천할 만한 지역은 있으신가요?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정하신 4년 안에 시세 차익은 어렵고 단기 투자용으로 다른 매물을 살펴주실 것을 추천 주셨습니다. 현명한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송파에 있는 파크하뷰 오피스텔 네, 9월에 입주 진행 예정인데 네, 이게 서양 투룸으로 48제곱미터 전용 면적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선 전세 끼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궁금한 점은 전세가가 지금 부동산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전세 문의가. 네. 그래서 다음 달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얼마 정도까지 매매가 대비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 시점과 네, 그때 가격은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송파 어느 동이신가요? 문정동 파크하뷰 오피스텔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파크하뷰 오피스텔 향후 전망과 매도 타이밍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송파구 문정동 파크하뷰 오피스텔 갖고 계시고요. 요 매도 타이밍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정동 파크하뷰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 가격이 얼마나 되시나요? 2억 8,800이요. 2억 8,800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해서 사시려고 하시나요? 우선은 잔금을 치르려면은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이걸 보셔야 되는 게요. 전세를 활용하시는 투자 상품들은 시세 차익용이고요. 대출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들은 임대소득용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지금 전세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시세 차익을 보셔야만 해요. 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이 전세를 끼고 했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4.6%예요. 굉장히 높아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1.1%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업용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4.6%의 높은 취등록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나중에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예요. 네. 전세를 끼고 활용하시는데 오피스텔인데 여기를 뭐 짧으면 2년이나 길면 4년까지만 보셔야지 그 이상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그럴 거면은 다세대 추천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지금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첫 번째는 오피스텔이에요. 절대 전세를 끼고 하지 마세요. 월세 수익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닐 거면요. 그냥 프리미엄 붙어있든 그러면 소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파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전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송파구 자체가 사실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 전용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금 66만 명 정도가 돼요. 송파구 안에만. 네. 그만큼 집들이 많은 데예요. 직장은 상대적으로 없고요. 근데 여기에 개발 호재라고 든 게 문정 법조타운이란 것이에요.
문정 네. 도시개발지구라고 하는 그래서 뭐 법조라던가 어떤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많은 상업시설이라던가 산업시설이 들어갔는데요.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개발 호재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엄연히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 위례 신도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호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는 직장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택이, 거주지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선호도가 높은 데예요. 신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도시가 불과 2정거장, 3정거장 거리밖에 되지가 않아요. 위치가.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례 신도시가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송파구의 전세가 자체가 서울에서 강동구랑 송파구가 유일하게 지금 최근 들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인근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하남 미사지구라던가 이런 부분의 전세가 갑자기 폭탄처럼 물려 나와서 그렇고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 위례 신도시 때문에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주거 아파트라던가 단독 다세대들의 임대소득률이라던가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 지역을 특히 송파 하비오를 시청자님이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로 향해서 하신다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시면은 월세를 받으시는 어떤 이런 임대소득용으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면은 프리미엄을 받고 파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분양가가 평당 주변 동급 오피스텔 대비 2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왔고요. 우선은. 네. 그다음에 주변에 뭐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에 있지만 가든파이브라든가 장지역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그냥 현대아울렛도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다 호재로 봤을 때 저렴하고 그런 호재가 있으면은 매매 상승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내면은 85% 정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분양해서 4년 뒤에 매도하고 전세로 놓은 다음에 시세를 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셨던 게 인근에 있는 가든파이브를 말씀하셨죠. 네. 실패한 사업이에요. 2000년도 중반에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상업 사람들을 이쪽으로 밀어 넣었었던 하지만 결국은 어떤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망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공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 동남권 유통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고 있고요. 많은 개발들을 넣었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가격 상승의 여건을 갖고 있는 개발 호재라고 하면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지역에서는 많은 방송들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정 도시개발지역,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제2롯데월드, 가락동 현대아사업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실질적인 어떤 송파구의 개발 호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이 반경 500m 안에서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만큼 여기 자체가 많은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없고요. 가락당 현대화 시장 같은 경우 결국은 시장이에요. 깨끗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권이 활안할 수는 있겠지만 인근에 있는 주거 지역이 넓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이 현대화 사업은 여기에 있는 시장 자체를 기존에 있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시설물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 수요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직장이 늘어날 수 있는 이 파크 하비오 인근에서 직장이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문정 도시개발구역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문가들은 뭐 수서 역세권 개발까지도 말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년 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내시고 하시면 취등록세가 85%가 올해부터는 85%죠. 85%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소득세, 취득세 자체가 꽤 비싸게 나갈 거고요. 또한 뿐만 아니고 나중에 4년 있다 팔더라도요.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차익이 난다면. 물론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이득을 봤을 때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런 세금이나 저런 것들 다 떼고 보시면 또 기존에 갖고 계실 때 재산세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해 보시면요. 사실은 내 손에 떨어지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않다고 하면은 피가 어느 정도 붙은 선에서 그냥 그렇죠.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게 분양가가 주변 대비 200만 원 저렴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하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세보다는 월세 임대소득으로 가져가시거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시길 추천 주셨습니다. 현명한 판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고충 처리센터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상식 배워보는 토막 상식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같이 공부해 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정말 너무나 높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의 진입장벽,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다세대로 많이들 이전을 하시는데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히 다세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세대 빌라를 샀을 때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난림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세 번째는 관리 부실로 하자가 생겨서 어떻게 수리가 가능할까? 결국은 이 하자 문제가 가장 크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법에 의하면은 하자 보수 예치금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 다세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을 때는 대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의 총 3%를 하자 유지 예비비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만약에 그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예치금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전체 어떤 뭐 몇 년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분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실 때 혹은 투자를 하셨을 때 세입자가 어떤 수리를 요청을 했을 때 그 기간이 해당이 되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신축 빌라 하자 보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 연마다 하자 보증 품목이 달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AS 기간인데요. 먼저 하자 책임 기간이 1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문대고 많이 그 터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바로 유리, 미장, 칠, 도배 등의 이 마감 공사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거주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사람과 부대낄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도 짧을 수가 없고요. 또한 유리나 미장, 칠 같은 경우도 어차피 생명 자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1년입니다. 또한 그 2년 같은 경우는 대지 조성이라던가 옥의 급수, 위생이라던가 철골, 조족, 창호, 타일, 단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건물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금이 갔다던가 아니면 누수가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3년 같은 경우는 포장이라든가 지정 기초, 온돌, 가스 등 소화시설이라든가 어떤 건물에 붙어있는 파이프 관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최장 3년까지 보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붕 및 방수공사입니다. 빌라 다세대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옥상을 들어가시는 제일 높은 고층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장마철에 누수가 되는 걸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최장 4년까지 되니까요. 그 4년 안에 문제가 터지면은 좀 보시고 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년은 바닥 지붕입니다. 보라는 것은 이 기둥을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과 그다음에 이 지붕,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의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가장 골조가 되는 튼튼한 부분이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장 5년이고요. 마지막 10년은 기둥과 내력비입니다. 결국은 10년까지는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보수가 나는 것들은 이 2년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하자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수리를 하셔가지고 이 하자 유지 보수 제도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부동산 라인은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신에 맞는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코너는 투데이 매물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77-0288, 지역번호 02-377-0288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이데일리 TV 성공예감 부동산 라인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투데이 매일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입니다. 계약 면적 49.54제곱미터, 전용 면적 31.92제곱미터로 2014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총 13층 중에 5층이고요.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 임대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은 1억 9,500만 원으로 실투자금은 1억 5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입지 여건부터 해서 차근차근 전문가님에게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시 장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현재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임차도 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지 여건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매물은 이 학동 사거리 바로 역세권 근접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청담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내에서도 명품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청담동 명품 거리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가격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 매매가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오피스텔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냐, 또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수익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또한 두 번째는 이 가격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시세 차익과 임대소득도 올라갈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앞으로 이 지역 자체의 어떤 브랜드라던가 이 가치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청담동 같은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청담동 명품거리 같은 경우는 명품뿐만 아니고요. 예물과 예단 그리고 또한 예식에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오피스텔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예물 주얼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이 인근의 특성상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외제차의 매장들이 다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차부터 주얼리까지 모든 명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담 명품거리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오피스텔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인근에 있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3억 7,500만 원에 한 9평 정도의 어떤 오피스텔이지만 동일한 한 10평에서 11평짜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자체가 가격이 4억에서 5억 선으로 본 매물보다 적게는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충분히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실 텐데요. 바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위례 신사선이 학동 사거리 개통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학동 사거리역 바로 이 위치입니다. 본 매물집 바로 옆에 신사역부터 시작하는 위례 신사선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신사역이랑 강남 을지병원역과 도산 사거리 공원역, 그 다음에 학동 사거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위례 지역까지도 바로 다이렉트로 지나가는 역이 생기기 때문에요. 위례 그 많은 풍부한 임대 수요라던가 직장인 예능 예치 수요 같은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위례 신사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 노선에 들어갈 수 있는 또한 초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현재 이 청담동 거리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 중심이 되었다면은 향후에는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위례 신사선 인근에 있는 역세권 또한 가격 상승이 더욱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매매가 분석입니다. 매매가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강남권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매가가 3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월세가 3천만 원에 15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매매 즉시 임대소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은 1억 9,500만 원까지 가능해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실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7.7%가 나오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 자체가 강남권에 있는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이 4%대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뿐만 아니고 현재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충분히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현재 임차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축 오피스텔의 임차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즉시 월세 수익이 가능하고요. 또한 역세권으로서의 개발이 가능성이 역세권 개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세권으로 변화가 되고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의 장점도 가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임대소득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매물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 첫 번째 매물로 만나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1층 상가입니다. 계약 면적 102.45제곱미터, 전용 면적 54.55제곱미터로 2011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1층에 있는 상가고요. 매매가는 7억 1천만 원, 임대가는 월세 시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80만 원 예상해 봅니다. 대출은 2억 8,400만 원 가능하고 실투자금은 3억 9,600만 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가 매물입니다. 차근차근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대로변 상권입니다. 첫 번째는 청라국제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그러한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떠한 옵션이든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1층 상가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임대가도 높을 뿐만 아니고 매매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큰 장점이 이 청라지구 내에서 중심에 위치이기 때문에요. 중심 상업지구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라던가 롯데마트가 바로 위치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주상복합 1층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미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의 개발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은 청라국제도시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왜 연관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거 지역도 안정화가 되었고 상가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요. 또한 현재 입점되어 있는 것이 위치 자체가 이 본 주상복합의 그 중앙 주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시성이라던가 홍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발 호재로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라국제도시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농후한데요. 첫 번째는 이 개발의 완료가 2020년에 기업 입주가 완료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70% 입주가 되어 있는 이 청라국제도시 안에 있는 주거의 입주율이 100%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유동인구라던가 이런 것들 더욱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구조 및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 이 주출입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금 양꼬치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 퇴근을 할 경우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찾기도 많이 하는 또한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임차인의 수입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임대소득이라던가 또한 임대료 상승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입니다. 7억 1천만 원입니다. 1층 상가 대비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평당 3.3제곱미터의 금액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선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가 3천만 원에 280만 원이 지금 현재 임차 맞춰주고 있고요. 꼬박꼬박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은 2억 8,400만 원이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대출을 활용하고 보증금을 활용할 경우에 3억 9,600만 원에
때문에 수익률은 6%가 기대가 되는 그런 수익형 상품입니다. 매물의 장단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가능합니다. 절대 세입자가 나갈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요. 또한 안정적인 임대소득도 기약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상권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는 매수 즉시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1층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내 대로변 상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천시 남동구 서창 2지구 중심 상업지구 내 상가입니다. 계약 면적 79.4평, 전용 면적 49.79평으로 201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8층 중에 5층이고요. 매매가는 4억 원, 임대가는 전세 시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85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은 1억 6천만 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투자금 2억 2천만 원 예상해 봅니다. 인천시 남동구 서창 2지구 중심 상업지구 내 상가입니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서창 2지구 내 중심 상업지구 내에 있는 그런 상가인데요. 서창 2지구라고 하면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공택지 지구입니다. 공공택지 지구라 하면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축을 하는 이런 공공택지를 말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민간 분양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은 수요들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이 상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가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항아리 상권입니다. 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면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이 위치 서창지구 내에 있는 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일하게 상가가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대지 전체 면적 대비해서 2.3%밖에 되지가 않는 상가 비율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가격 상승이라던가 여기 항아리 상권의 안정적인 수익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이 서창지구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아리 상권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교통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신도시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은 상가를 이용할 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상권을 이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 내에 있는 항아리형 상권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단지일수록 그 상권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1.5km 내에 18,000여 세대의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모든 서창지구 안에 위치한 지역 내에서 가장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모든 단지에 그런 임차인들과 또한 거주민들 자체가 이 상권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 중에서도 이 달걀 상권입니다. 달걀처럼 이 전체 면적 안에 딱 한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항아리 상권, 달걀 상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위치다. 노른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구조 및 특징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본 상가는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 다다음 달에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으로는 메디타워입니다. 메디컬,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 관련된 업종들만 지금 임점이 가능하고 입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가 자체가 굉장히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디컬 쪽 같은 경우가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라던가 한의원이라던가 내과라던가 또 관련된 에스테틱이라던가 마사지라던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자체는 이 상가에 대해서 충성도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이 특성으로 인해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도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게 에스테틱 관련 업종이 계약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약 즉시 이 준공이 남과 동시에 입주가 될 것이고 그 주부터 그 다음 달부터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다른
신도시 상권이라던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권이 아닌 지금 당장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요. 2년, 3년을 기다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016년 다음 달이죠. 7월 달에 준공이 되고 또한 8월 달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앞에 수익이 보이는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분석입니다. 매매가가 지금 현재 5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4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형당 금액 대비 본다면 평당 500만 원밖에 되지가 않는 굉장히 저렴한 그러한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요. 향후 다른 업종이 들어왔을 때 의료 관련 업종이 들어왔을 때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시기도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는 현재 2천에 월 185만 원의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6천만 원에 이자율 3.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와 임대를 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실투자금 2억 2천만 원에 수익률이 7.5%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유익 있게 보시고 또한 안정적인 투자 또한 어떤 다른 업종이 아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매물을 좀 더 체크를 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물의 장단점과 투자 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가 2017년 아파트 입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앞에 단지 입구에 위치한 상권이기 때문에요. 아파트가 입주가 돼야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요. 그 기간도 어차피 1년밖에 남지가 않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 가격에 매수하기가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 가치도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색 있는 상가, 메디컬에 관련된 상가이기 때문에 고수익 업종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특성이기 때문에 임차 같은 경우도 걱정 안 하시고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 후에 상권이 완성으로 인해서 좀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5.7% 높은 수익률이 있고요. 이 택지 지구 내에서 특색이 있는 유일한 상권입니다. 메디컬 상권입니다. 굉장히 좋은 굉장히 또 희소성이 있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빠른 입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른 신도시 투자보다 더욱더 빠르게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매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 2지구에 있는 상가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청라국제도시내 1층 상가 또 그리고 인천시 남동구 서창 2지구의 중심 상업지구 상가까지 상가 매물 2가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할 때 상가 투자 시에는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살짝 좀 팁을 주실까요? 일단은 상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과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신도시 분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돈이 된다라고 아실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격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가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가가 아니고요. 아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요. 신도시 상권, 좀 판교라던가 광교 같은 경우도 현재 처음에 분양했을 때 약정을 했었던 6%의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판교 신도시에 있는 판교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도를 가보시면요. 굉장히 공실이 많아요. 지금 벌써 입주가 된 지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공실이 돼 있는 지역이 있고요. 광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분당선이 뚫리게 되면서 어떤 이런 이주 수요가 아니고 교통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광교 안에 있는 어떤 상권을 이용하시기보다는 그 노선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판교나 강남권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공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당장 약속을 드리는 어떤 이런 2년 후에 들어가는 상권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지만 안정적인 또한 예측이 되었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나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세미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물론 1억 미만의 소액 투자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지만 더 2, 3억대로 본인의 어떤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 상가주택을 마련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니까요. 참석하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능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성공예감 부동산은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역번호 02-377-0188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예감 부동산 나이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이 시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